평균적인 가정이 30만 개 이상의 물건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어르신들에게는 평생의 추억과 많은 물건들이 있습니다. 압도당하는 느낌이 드시나요? 당신만이 아닙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정리정돈이 스트레스가 되거나 결정을 후회하게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사실 대부분의 실수는 몇 가지 간단한 전략으로 피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무심코 공간, 에너지, 마음의 평화를 소모하는 잡동사니를 계속 쌓아두고 있습니까? 계속 지켜봐 주세요. 오늘은 어르신들이 가장 흔하게 저지르는 8가지 정리정돈 실수와 그중 99%를 고치는 방법을 알려드릴 것입니다. 시작해 보겠습니다. 70대의 은퇴한 교사인 다이아엔을 만나보세요. 수십 년 동안 자녀들의 미술품부터 늦은 남편의 소중한 소지품까지 추억으로 가득 찬 집을 지어왔습니다. 다이앤의 집은 그녀의 삶의 이야기를 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이앤이 집을 줄이고 단순화하기로 결정했을 때 그녀는 곧 깨달았습니다. 그녀의 집은 단순히 추억으로 가득 찬 것이 아니라 잡동사니로도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많은 사람들처럼 그녀는 압도당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다이앤은 모든 것을 한 번에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혼자서 처리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진전 대신 결정에 휩싸여 정리정돈 과정을 완전한 악몽으로 만드는 흔한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그녀는 필요 없는 물건을 계속 가지고 있었고, 나중에 후회할 물건을 버렸고, 결국 제자리에 멈춰 있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익숙하게 들리나요? 하지만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다이앤은 상황을 바꿨고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몇 가지 간단한 전략을 배우면서 그녀는 집을 정리정돈했을 뿐만 아니라 몇 년 동안 잃어버렸던 평화와 기쁨을 되찾았습니다. 따라서 물건 때문에 발목 잡히는 느낌이 들거나 정리정돈이라는 생각 자체가 너무 압도적으로 느껴진다면 오늘 제가 다이앤이 집과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 사용했던 똑같은 단계를 안내해 드릴 테니 계속 함께 해주세요.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이 채널을 구독하여 어르신들을 위해 특별히 맞춤화된 더 많은 삶의 조언을 받아보세요. 여러분의 지원은 우리가 여러분에게 영감을 주고 힘을 주는 콘텐츠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실수 1. 모든 것을 한 번에 정리하려고 하는 것. 다이앤은 정리정돈 여정을 시작하게 되어 기뻤습니다. 그녀는 집 안을 돌아다니며 쌓여있던 물건들을 치우는 자신을 상상했습니다. 그녀의 생각에는 주말 프로젝트일 뿐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처리하고 잡동산이 없는 공간에서 오는 안도감을 느끼는데 단 며칠이면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일요일 오후가 되자 그녀는 완전히 지쳐 있었습니다. 그녀의 집은 그 어느 때보다 혼란스러웠고 앞에 놓인 일은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그녀는 지쳤고 압도당했고 포기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익숙하게 들리나요? 많은 어르신들이 이 함정에 빠집니다. 정리정돈이 한 번에 모두 이루어져야 한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잡동사니를 보고 마음속으로 그냥 해치워버리자는 생각에 사로잡힙니다. 하지만 주말에 집 전체를 정리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거대한 식사를 한 번에 먹으려 하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은 결국 숨 막힐 것입니다. 핵심은 이렇습니다. 정리정돈은 전부 아니면 전무 방식일 필요가 없습니다. 실제 진전을 보기 위해 모든 것을 한 번에 처리할 필요는 없습니다. 비결은 과정을 더 작고 관리하기 쉬운 목표로 나누는 것입니다. 한 번에 한 가지 작은 영역에 집중하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아마도 서랍 하나, 옷장 선반 하나 또는 오래된 서류 상자 하나일 것입니다. 핵심은 작게 시작하고 각 승리를 축하하는 것입니다. 각 작은 승리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더 큰 변화를 가져옵니다. 예를 들어 다이앤은 한 주말 동안 부엌에만 집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녀는 서랍 하나만 치우는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딱 하나였습니다. 그녀는 모든 찬장을 치우려고 하지 않았을 때 집중하기가 얼마나 쉬운지 놀랐습니다. 다음 주말에는 선반 하나를 정리했습니다. 조금씩 잡동사니가 사라지기 시작했고 그녀도 모르는 사이에 압도당하는 느낌 없이 큰 발전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이 접근 방식은 더 지속 가능하기 때문에 효과적입니다. 번아웃되는 대신 매 작은 목표를 완료할 때마다 성취감을 느끼고 계속 나아가도록 동기를 부여합니다. 또한 무엇을 남기고 무엇을 버릴지에 대해 성급하게 결정하는 대신 사려 깊은 결정을 내릴 시간과 에너지를 자신에게 제공합니다. 목표는 완벽이 아닌 진전임을 기억하십시오. 모든 것을 한 번에 정리하려고 시도하고 압도당하는 느낌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아래 댓글에 알려주세요. 실수 2. 절대 사용하지 않을 추억의 물건을 간직하는 것. 우리 모두는 오래된 사진, 기념품, 장식품이 담긴 상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쩌면 몇 개의 상자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 물건들은 우리 아이들의 어린 시절, 가족여행, 절대 잊지 못할 중요한 순간들의 추억을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질문은 이것입니다. 그것들이 당신에게 기쁨을 주거나 단순히 먼지만 쌓고 있습니까? 추억이 담긴 물건과 헤어지기가 엄청나게 어렵습니다. 우리는 종종 그것들을 놓아주는 것이 그것들이 상징하는 추억을 잇는 것을 의미한다고 느낍니다. 하지만 진실은 모든 것을 간직하는 것이 소중한 추억을 보존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대신 우리의 공간을 압도하고 불필요한 스트레스를 더할 수 있습니다. 다이앤도 똑같은 어려움에 직면했습니다. 그녀는 수십 년 동안 넣어두었던 아이들의 학창시절 기념품 상자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편지, 그림, 심지어 트로피까지요. 각 물건에는 이야기가 담겨 있었고 그것들을 놓아주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다이앤은 중요한 것을 깨달았습니다. 추억은 물건 자체가 아니라 그녀의 마음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다른 방식으로 이 과정에 접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모든 것을 간직하는 대신 그녀는 추억이 담긴 물건들을 사진 찍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이 만들어준 다채로운 생일 카드, 유치원 때의 손바닥 아트, 심지어 할머니가 물려주신 오래된 찻잔 같은 것들이요. 다이앤은 이러한 물건들의 디지털 컬렉션을 갖는 것이 집안의 귀중한 공간을 차지하지 않고도 추억을 보존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다이앤은 지금 자신의 삶에 진정으로 가치를 더하는 가장 의미 있는 물건들을 간직할 수 있었습니다. 나머지는 놓아주면서요. 그녀는 추억을 잃는다는 느낌이 들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더 자유롭고 정리된 느낌을 받았고 가장 중요한 물건들이 잡동사니 없이 접근 가능한 방식으로 저장되어 있다는 사실에 평화를 느꼈습니다. 모든 것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선택하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이 물건이 지금 내 삶의 가치를 더하는가? 이것이 내게 기쁨이나 평화를 주는가? 아니면 죄책감이나 습관 때문에 이것을 간직하고 있는가? 과거를 기리기 위해 모든 것을 간직할 필요는 없습니다. 당신을 짓누르지 않는 방식으로 추억을 보존할 수 있습니다. 놓아주기 가장 어려운 추억이 담긴 물건은 무엇인가요? 아래 댓글에 당신의 이야기를 공유해 주세요. 우리는 듣고 싶습니다. 실수 3. 도움을 요청하지 않는 것. 다이앤은 우리 대부분처럼 모든 것을 혼자 처리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녀는 수십 년 동안 쌓인 물건들을 정리하는 일을 자녀들에게 부담 주고 싶지 않았고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무능해 보일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혼자서 집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혼자 힘으로 해낼 수 있다고 믿으면서요.
하지만 진실은 몇 주 동안 혼자서 모든 것을 정리하려고 노력한 후 다이앤은 압도되고 지치고 제자리에 멈춰 있는 느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바라던 진전을 이루지 못했고 잡동사니는 끝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녀는 성취감보다 좌절감을 더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다이앤은 깨달았습니다. 정리정돈은 혼자 하는 여정이 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특히 힘든 하루를 보낸 어느 날 저녁, 결정을 내리려고 노력한 끝에 다이앤은 마침내 아들 매트에게 전화했습니다. 그녀는 아들이 얼마나 빨리 돕겠다고 동의했는지 놀랐습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딸 사라와 기꺼이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준 몇 명의 친한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의 지원으로 다이앤은 더 가볍고 관리하기 쉬운 방식으로 일을 처리할 수 있었습니다. 함께 그들은 엄청난 발전을 이루었고 다이앤은 그것이 물리적인 정리정돈뿐만 아니라 경험을 공유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것은 웃음, 이야기, 심지어 약간의 향수까지 있는 오후로 변했습니다. 다이앤의 가족은 그 일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녀가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해했기 때문에 기꺼이 도왔습니다. 여기서 얻는 교훈은 분명합니다.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가족, 친구 또는 심지어 전문 정리 전문가일 수도 있습니다. 부담이 당신의 어깨에만 떨어질 필요는 없습니다. 때로는 한 쌍의 손이 모든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잠재적으로 스트레스가 많은 일을 훨씬 더 즐거운 것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자리에 멈춰 있거나 압도당하는 느낌이 든다면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모든 것을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기분이 좋고 일이 잘 되는 과정을 만드는 것입니다. 혼자서 큰 일을 처리하려고 시도했다가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은 적이 있습니까? 댓글로 알려주세요. 당신의 경험에 대해 듣고 싶습니다. 실수 4. 혹시 모를 물건을 간직하는 것. 혹시 모를 물건 때문에 더 이상 소유하지 않은 장치용 코드 서랍이 가득 차 있다면 손을 들어보세요. 그렇죠. 우리 모두 해봤습니다. 언젠가 필요할지도 모르는 물건들을 간직합니다. 5년 전에 바꾼 전화기의 오래된 충전기나 명확한 목적이 없는 임의의 케이블처럼요. 언젠가 필요할지도 모른다고 정당화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혹시 모를 물건은 거의 사용되지 않습니다. 대신 쌓여서 공간을 차지하고 서랍을 어지럽힙니다. 다이앤도 이것에 대해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언젠가 사용할지도 모르는 짝이 맞지 않는 코드, 여분의 단추, 오래된 주방용품 컬렉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맞춰보세요. 언젠가는 절대 오지 않았습니다. 다이앤이 이러한 물건들이 필수적이라고 스스로를 설득하려고 노력했지만 그것들은 그냥 먼지만 쌓인 채로 더 잘 활용될 수 있었던 귀중한 공간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이러한 잊혀진 물건들이 얼마나 많은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지 깨달을 때까지는 충분하다고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해결책은 혹시 모를 상자를 만드는 것입니다. 확실하지 않은 모든 물건을 이 상자에 넣고 마감일을 정하세요. 예를 들어 6개월입니다. 그 시간 말까지 해당 물건을 사용하거나 필요하지 않았다면 놓아줄 때입니다. 더 이상 실제 목적이 없는 물건을 간직하지 마십시오. 이 접근 방식은 후회할 두려움 없이 단호해질 수 있도록 해주기 때문에 효과적입니다. 마감일을 설정함으로써 무엇을 간직할 가치가 있고 무엇이 공간만 차지하는지에 대해 현실적인 시간틀을 자신에게 제공합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몇 달 또는 몇 년 동안 추가 충전기, 여분의 램프쉐이드 또는 무작위 주방 도구 스택이 필요하지 않았다면 필요할 가능성은 없습니다. 하지만 기다리세요. 아무 데도 가지 마세요. 왜냐하면 다음 실수는 거의 모든 사람을 놀라게 하는 실수이기 때문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려면
계속 머물러 주세요. 실수 5. 기부 또는 쓰레기에 대한 명확한 계획이 없는 것. 다이앤은 정리정돈할 때 많은 사람들이 직면하는 또 다른 문제에 봉착했습니다. 그녀는 원치 않는 물건 더미를 가지게 되었지만 그것들을 어디로 가져가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녀의 식당은 오래된 옷, 가정용품, 책 같은 것들로 가득 찬 가방과 상자의 임시 보관 구역으로 빠르게 변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더미가 그녀의 정리정돈에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것들은 단지 그녀의 공간에 더 많은 혼란과 잡동사니를 더하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녀가 그것들을 지나칠 때마다 정리정돈 과정이 결코 앞으로 나아가지 않는 것처럼 조금 더 압도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해결책은 간단합니다. 정리정돈을 시작하기 전에 미리 계획하십시오. 당신 지역의 지역 자선단체, 재활용 프로그램, 쓰레기 수거 서비스에 대해 조사하는 데 시간을 투자하세요. 기부할 물건을 어디로 가져갈 수 있는지, 무엇을 재활용할 수 있는지, 무엇을 버려야 하는지 아십시오. 이렇게 하면 모든 것을 분류한 후에 어디에 둘지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이앤은 이 교훈을 어려운 방식으로 배웠습니다. 그녀는 마침내 근처 기부센터, 재활용 수거 장소, 쓰레기 수거 서비스의 위치를 파악하는 데 시간을 들였습니다. 다음번에 버릴 준비가 된 물건 더미가 생겼을 때 그녀는 그것들을 어디로 가져가야 할지 정확히 알았고 그것은 과정을 훨씬 더 원활하게 만들었습니다. 명확한 계획을 세우는 것은 효율적으로 정리정돈하고 모든 것을 기부 더미에 넣은 후에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하는 스트레스 없이 할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또 다른 팁은 해당 물건을 집 밖으로 내보낼 일정을 정하는 것입니다. 그것들이 오래 머무르게 하지 마십시오. 무엇인가를 버리기로 결정했다면 다시 생각할 기회를 주지 마십시오. 최대한 빨리 포장해서 문 밖으로 내보내십시오. 이것은 언젠가 필요할지도 모른다는 느낌이 다시 스며드는 것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따라서 정리정돈 여정을 시작하기 전에 몇 분 정도 시간을 들여 옵션을 조사하십시오. 장기적으로 시간과 스트레스를 절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당신이 가장 좋아하는 기부 장소는 어디인가요? 아래에 알려주세요. 물건을 줄 곳을 찾는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실수, 육각, 진전을 축하하는 것을 잊는 것. 다이앤의 정리정돈 여정은 단순히 물건을 치우는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공간, 평화, 통제권을 되찾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이 과정에 더 깊이 들어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저지르는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그녀는 일을 마치는데 너무 집중한 나머지 멈춰서 얼마나 멀리 왔는지 감사하는 것을 잊었습니다. 다이앤은 최종 목표에 너무 사로잡혀 있었고 그 과정에서 작은 승리를 축하할 시간을 갖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비운 각 서랍, 그녀가 정리한 각 선반, 그녀가 기부한 각 가방의 물건은 진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것을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대신 그녀는 아직 처리해야 할 잡동사니만 보았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삶에서 큰 변화를 만들려고 할 때 특히 흔한 실수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미 들인 노력을 간과하고 얼마나 많은 일이 남았는지에 낙담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핵심입니다. 모든 단계가 중요합니다. 정리정돈은 경주가 아닙니다. 그것은 과정입니다. 그리고 각 작은 승리는 축하할 가치가 있습니다. 번아웃을 방지하고 동기를 유지하기 위해 다이앤은 자신에게 작은 목표를 설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어 게스트룸을 비운 후에는 가장 좋아하는 카페에서 맛있는 점심을 자신에게 대접했습니다. 오래된 옷으로 가득 찬 옷장을 정리한 후에는 차 한 잔과 함께 조용한 영화밤을 즐겼습니다. 이러한 작은 보상은 다이앤에게 필요한 정서적 지지를 제공했을 뿐만 아니라 정리정돈 과정의 긍정적인 측면에 집중하도록 도왔습니다.
따라서 해결책은 도중에 목표를 설정하고 축하하는 것입니다. 특별한 활동으로 자신에게 대접하든 단순히 얼마나 많은 것을 달성했는지 되돌아보는 시간을 갖든 진행 상황을 축하하는 것은 추진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정리정돈은 물건을 없애는 것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더 가볍고 평화롭고 지금 당신과 더 잘 맞는 삶을 만드는 것입니다. 각 단계를 인정함으로써 당신은 앞으로의 일에 낙담하는 느낌 대신 동기를 부여받고 에너지를 얻을 것입니다. 진행 상황을 축하하는 것을 잊은 적이 있습니까? 어떤 작은 승리를 보상받는 것을 좋아하십니까?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당신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실수 7. 비전 없이 정리정돈하는 것. 다이앤이 처음 정리정돈 여정을 시작했을 때 모든 것을 마친 후 자신의 집이 어떤 느낌이 들기를 원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비전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잡동사니에 지쳐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자신의 노력 뒤에 숨겨진 이유를 정의하는 데 시간을 할애하지 않았고 그 결과 그녀의 동기가 흐릿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무엇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지 명확한 그림이 없었기 때문에 일은 목적 없고 압도적으로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진실은 이렇습니다. 비전 없이 정리정돈하는 것은 목적지 없이 로드트립을 가는 것과 같습니다. 약간의 진전을 이룰 수도 있지만 결국 길을 잃거나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확신하지 못할 것입니다. 애초에 왜 그것을 하고 있는지 명확한 감각이 없을 때 힘을 잃기 쉽습니다. 하지만 다이앤이 한 발짝 물러서서 왜 정리정돈을 하고 싶어 하는지 자신에게 물었을 때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목표가 단순히 집에 과도한 물건을 치우는 것이 아니라 가족을 위한 더 평화롭고 환영하는 공간을 만드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다이앤은 예전에 잡동사니로 가득했던 거실에서 손주들이 뛰어다니는 모습을 상상했습니다. 그녀는 마침내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시간을 즐길 수 있는 아늑하고 정리된 공간에서 편안한 저녁을 상상했습니다. 명확한 비전이 있다면 더 깊은 목적의식을 갖게 됩니다. 아마도 당신의 비전은 휴식을 취할 수 있는 편안한 휴식처를 만드는 것일 수도 있고 새로운 취미나 경험을 위한 공간을 만들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무엇이든 그 비전을 염두에 두는 것은 과정이 어려울 때 동기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왜 정리정돈을 하고 있는가? 공간에 더 많은 자유를 위한 것인가? 삶을 단순화하고 새로운 경험을 위한 공간을 만들기 위한 것인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한 환영하는 집을 만들기 위한 것인가? 비전을 정의하면 집중하고 동기를 부여받는 데 도움이 되는 길잡이가 될 것입니다. 단순히 물건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현재 삶의 목적과 일치하는 공간을 만드는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그 비전을 마음에 새기고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십시오. 정리정돈 후 공간에 대한 당신의 비전은 무엇인가요? 아래 댓글에 공유해 주세요. 집을 당신에게 봉사하는 공간으로 어떻게 변화시키고 있는지 듣고 싶습니다. 실수 8. 죄책감이 당신을 방해하게 두는 것. 이것은 우리 중 많은 사람들에게 가슴 아픈 일입니다. 다이앤은 집에 사용하지 않는 여러 물건이 있었지만 죄책감 때문에 보관했습니다. 좋은 의도를 가진 친구에게 받은 선물인데 그녀의 스타일이 아니었던 것. 아름답지만 그녀의 공간 어디에도 맞지 않았던 이모에게서 받은 꽃병. 그리고 자녀들이 추억이 있다며 간직하라고 주장했던 오래된 소파가 있었습니다. 다이앤은 이러한 것들을 놓아주는 것에 대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무례한 것처럼 느껴지거나 그것들에 붙어있는 추억을 버리는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그런 물건들이 있습니다. 너무 감성적이고 너무 중요하고 또는 관계와 너무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 헤어질 수 없는 것들이요. 진실은 죄책감이 정리정돈을 방해하게 두기 쉽다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배신하거나
특별한 추억을 모독하는 것처럼 느낄 수 있습니다. 당신이 선물 받거나 물려받은 물건을 놓아줌으로써 말이죠. 하지만 중요한 깨달음은 이것입니다. 죄책감 때문에 무언가를 간직하는 것은 추억이나 관계를 기리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그것은 당신을 짓누르고 당신이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들을 즐기기 더 어렵게 만듭니다. 다이앤이 발견한 해결책은 감사함을 실천하는 것이었습니다. 의무감 때문에 선물을 간직하는 대신 그녀는 잠시 시간을 내어 선물을 준 사람에게 감사했습니다. 그녀는 그 뒤에 숨겨진 사랑과 사려 깊음을 인정하고 놓아주는 것을 허락했습니다. 선물, 가족 갑오 또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물건 등 각 물건에 대해 감사함을 실천함으로써 다이앤은 죄책감을 해소하고 놓아주는 것에 평화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물건을 놓아주는 것이 추억, 사랑 또는 그에 붙어있는 중요성을 지우는 것이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그것은 단순히 앞으로 나아가고 공간을 확보하며 진정으로 당신에게 봉사하는 것들을 위한 공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따라서 죄책감이 당신을 방해하고 있다면 관점을 바꾸십시오. 물건에 대해 감사함을 실천하십시오. 추억이나 관계를 기리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놓아주십시오. 후회 없이 놓아주는 강력한 방법입니다. 다이앤의 정리정돈 여정은 하룻밤 사이에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각 단계마다 놀라운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우리가 이야기한 팁과 전략을 따름으로써 다이앤은 자신의 집을 혼란스럽고 잡동사니로 가득 찬 공간에서 평화롭고 아늑한 성역으로 변화시킬 수 있었습니다. 예전에 사용하지 않는 가구와 장식품으로 높이 쌓여 있던 그녀의 거실은 이제 가족과 함께 앉아 소중한 순간들을 즐길 수 있는 매력적인 공간이 되었습니다. 예전에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던 모든 것의 보관 공간이었던 그녀의 게스트룸은 이제 친구와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한 환영하는 휴식처가 되었습니다. 잡동사니는 사라졌지만 추억과 기쁨은 남아 그녀의 집을 마침내 편안하고 평화롭게 느낄 수 있는 곳으로 만들었습니다. 다이앤은 정리정돈이 단순히 물건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더 가볍고 자유롭고 현재 자신과 더 잘 맞는 삶을 만드는 것임을 배웠습니다. 그녀는 이제 가족과 함께하는 질 좋은 시간, 조용한 성찰의 순간, 또는 단순히 잘 정리된 집의 아름다움을 즐기는 것 등 진정으로 중요한 것들을 위한 공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이앤이 할 수 있다면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당신에게 봉사하고 당신의 웰빙을 지원하며 당신을 평화롭게 만드는 공간을 만들 힘이 있습니다. 여정은 개인적이며 한 번에 한 걸음씩 나아가는 것은 괜찮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제 당신 차례입니다. 이 단계를 따르고 자신만의 변화를 시작하십시오. 잡동산이 없는 집은 물리적인 공간뿐만 아니라 정신적, 정서적 자유에 관한 것입니다. 이 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과 이 동영상을 공유하십시오. 그리고 당신만을 위해 맞춤화된 더 많은 삶의 조언을 구독하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계속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곧 당신이 항상 꿈꿔왔던 공간을 갖게 될 것입니다. Ngon và nội dung liên quan